안녕하세요. 워크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라는 작품입니다. 기원전 431년으로 저작 연도가 추정되는 메데이아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째 될 무렵에 공연된 것으로 당시 아테나와 코린토스 사이에 적개심이 들끓어올랐으므로 코린토스의 저주를 퍼붓는 메데이아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입니다. 메데이아의 진가는 주인공 메데이아의 거대한 감정의 회오리가 들고 온 비극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을 때 가냘픈 한 여인이 복수의 화신으로 변하는 마성적인 힘은 공포와 전율을 불러일으킵니다.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는 희곡 문학사상 가장 놀랍고 개성적인 인물을 창조해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메데이아의 첫 시작은 갓난아이 시절부터 메데이아를 보살펴온 유모의 한탄에서 시작됩니다. 유모의 한탄은 메데이아와 이아손의 지난날의 모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모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아손의 아버지 이아손은 이복 형제인 펠리아스에게 왕국을 뺏겼다. 이아손을 경계하던 펠리아스는 그를 부추겨 콜키스의 아이에테스 왕이 가지고 있는 황금 양피를 구해오게 하였다. 이아손은 펠리온산의 나무로 큰 배를 만들어 많은 영웅들과 함께 모험을 떠났다. 그들은 심플레 가데스라는 바위 사이를 간신히 통과하는 등 수많은 모험 끝에 콜키스에 닿았다. 이아손은 왕의 딸인 메데이아의 도움을 얻어 무사히 황금 양피를 가지고 이올코스에 귀국했다. 그 후 메데이아는 펠리아스에게 복수하기 위해 우선 늙은 숫양을 잘게 썰어 약초가 든 큰 가마에 집어넣고 삶아 그 숫양이 젊어져 나오는 것을 A 딸들에게 보였다. 딸들은 펠리아스를 똑같이 토막내어 큰 가마에 삶았으나 메데이아는 가짜 약초를 넣었으므로 딸들은 아버지를 죽인 결과가 되었다. 이 때문에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이올코스에서 추방당해 코린토스에 피신하여 살면서 두 아들을 낳았다. 이는 이야기가 전개되기 이전의 내용으로 극은 다음 내용부터 전개됩니다. 아르고호의 무사들이 황금 양털을 찾아 가지고 귀환한 지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코린토스에서 안락하게 살았다. 부부 사이가 화목하고 자녀들에게 헌신적인 모범적 결혼 생활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이아손이 코린토스의 공주와 결혼하리라 소문이 쫙 퍼졌다. 유모는 갓난아이 시절부터 메데이아를 보살펴왔다. 메데이아의 유모는 분노와 절망의 표정이 완연하다. 이후 절망에 빠진 메데이아가 통곡하며 오 이 비참한 운명이여, 이 고통이여, 저주받은 자식들이여, 이 어미는 너희들 또한 저주한다. 모두 죽어버리거라. 너희들과 너희들의 애비는 이 집과 함께 모두 없어져 버리거라. 라는 저주의 말을 내뱉습니다. 이어 그녀는 코린토스의 크레온 왕으로부터 나라를 떠날 것을 요구받고 그녀는 왕의 말대로 떠나되 떠날 준비를 할 하루의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녀는 복수의 집념을 보이며 다음과 같은 대사를 읊습니다. 그들의 결혼을 나는 고통과 슬픔으로 만들어줄 테야. 그들이 만나고 결혼한 것이 고통이 되고 나를 추모한 것이 슬픔이 되도록 말이야. 자, 메데이아여, 너희 요술을 부려 개교를 만들어내자꾸나. 너희 용기를 시험하는 이 복수의 사력을 시작하라. 지금의 네 처지를 돌아보라. 시시포스의 후예들에게 이아손이 짝이라고 비웃음을 사고 있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는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아니었느냐? 그 사실을 잊지 말라. 게다가 너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어. 숭고한 일 앞에서는 연약해지지만 악을 꾸미는 일에는 놀라운 재주를 가지지 않았느냐 말이다. 이어 메데이아와 이아손은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아손은 메데이아를 왕과 공주에 대해 비난을 퍼붓는 미치광이로 매도하여 추방당할 처지에 그녀와 아이들을 돕기 위하는 양 보이지만 결국 그 또한 추방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위해 자신이 희생시킨 것들에 대해 말하며 그에게 비꼬듯이 비난의 말을 퍼붓습니다. 이아손은 공주와의 결혼이 가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메데이아는 그의 말이 허울 좋은 변명일 뿐이라 생각하며 남몰래 결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따져 묻지만 이아손은 가정을 위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언쟁은 끝이 납니다. 이후 메데이아는 아이게우스와 만나 그녀가 아테나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며 그녀를 보호해 줄 것을 맹세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아손을 파면시키기 위해 공주를 독살하고 아무도 그녀로부터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아이들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메데이아는 이아손을 불러 그의 말이 모두 맞았다는 듯 그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척 연기한 뒤 그의 경계심을 풀고 계획대로 공주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시켜 독약이 묻은 황금관과 옷을 선물합니다. 공주는 독약으로 인해 불타 죽게 되고 그런 공주의 모습을 보고 달려든 크레온 왕 또한 죽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도 메데이아는 사랑스러운 자신의 아이들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고뇌하나 자신보다 더 야만스런 자의 손에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결국 자신의 손으로 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아손은 메데이아가 공주와 왕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까지 죽였다는 사실에 증오와 분노를 느끼며 메데이아에게 각종 저주의 말을 퍼붓고 죽이려 하지만 메데이아는 그런 이아손의 말을 맞받아치고 모멸의 웃음을 띠며 태양신으로부터 받은 마차를 타고 사라집니다. 메데이아는 그의 구성에 있어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긴밀하고 압축되어 있어서 거의 폭발적인 극적 효과를 가지고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메데이아의 처절한 한탄으로부터 시작해서 코러스와의 대화를 통해 극이 시작하기 이전의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해주며 곧 이어 이아손이 등장해서 격렬한 언쟁을 통해 극적 갈등을 날카롭게 드러내 보여주고 곧장 극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가공할 친자 살해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인간의 비합리적인 심성을 즐겨 그려온 에우리피데스의 작가적 역량이 경이로운 경지에 도달한 작품으로서 메데이아는 평가할 만합니다. 이상 워크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